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 균형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초중기에는 아파트 부족으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급등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아파트 공급 증가와 기준금리 상승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악재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의 핵심은 입주 현황, 특히 서울 중심의 입주 현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요는 이제 정부 정책과 향후 이제 인구 변화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중심으로 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지역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자료를 보면은 2023년도에는 약 전국적으로 44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이고, 2024년도에는 35만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023년도에 비해 가지고 2024년도가 이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줄죠. 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은 2023년도에 3만 3천 가구, 2024년도에는 2만 8천 가구 정도 해서 약 6만 가구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보면은 수도권이 약 40만 가구, 그 다음에 비수도권이 39만 5천 가구 해가지고 약 80만 가구 정도 이렇게 증해서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의 입주량이 63만 주에 비하면은 약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약 6만 가구, 경기도가 25만 가구, 인천이 8만 가구 해가지고 향후 2년 동안 올해하고 내년에 약 40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파트 시세가 좋을 때는 가격이 이제 급등할 때는 이제 공급도 늘어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때 인허가 그다음에 착공 이런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한 3년에 4년의 아파트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은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입주량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서울 지역은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입주 및 입주 예정 물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 아파트 입주 현황을 이제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서울 아파트가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는 서울 아파트 입주 평균이 3만 6천 호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2만 8천 가구 정도 공급을 했죠. 즉 이제 2000년도 후반, 2010년 후반부터는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많은 이제 물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한 3만 가구, 그 다음에 내년에도 한 2만 8천 가구, 거의 해서 한 6만 가구 정도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제 둔촌 주공이라고 얘기하죠. 12,000 가구는 이제 단군 이래 가장 큰 이제 재건축인데 2025년도 1월 달에 입주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즉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 1월까지 해가지고 약 한 7만에서 8만 가구가 이제 서울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서울에 이제 주로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서울 개포동, 반포동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이 되고 또 강동에서도 둔촌 주공에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죠. 그래가지고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약 그 공급이 되는데 그 약 한 연평균 13,000 가구 정도가 강남권 중심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급이 많았을 때가 이제 보통 이제 그 강남 3가구, 용산구 해가지고 한 7,000세대 정도 됐었는데 어 뭐 2011년도인가 2017년은 3,000세대 정도였죠. 근데 이제 이게 13,000가구, 뭐 거의 이제 6만 가구 정도, 3년 중 6만 가구 정도 된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물량 공급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강남 3구에 역대급 물량이 공급되는 것을 이게 참고로 아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아파트 입주 증가는 매매 및 전세 약세 요인이 되고 또 강남 지역 아파트 시가총액 급증 예상이 돼서
비강남권 지역 아파트는 더 위축될 전망입니다. 즉 이제 그 신규 아파트는 입주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입주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데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잔금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급전세를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면은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은 매매 가격도 하락하고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팔고 또 강남에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매물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가총액과 아파트 시가총액과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총소득이 있는데 GDP에 대해서 작년에 가을에 이제 거의 3.3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GDP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가 이제 3이 넘어간 버블로 보죠. 보통 이제 2.3에서 2.5 정도가 이제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3이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거품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요인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은 못 하는데 이제 주택 가격만 많이 올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서울이 이제 1244조이고 전국적으로 2848조입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2021년도에 비해가지고 2022년도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약세였기 때문에 이제 41조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2020년도 1월달에 913조, 2020년 8월달에 1000조, 작년 6월에 1268조 있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1244조 해가지고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아파트 시가총액 가격 이제 그 신규 아파트가 많아지면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감소를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이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강남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한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세를 띨 확률이 크겠죠. 미분양 주택수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금년 1월 달에 거의 7만 가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주택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매수 위주자 시장이 되는데 주택 매매량도 감소하고 있고 서울 지역도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매매가 굉장히 이제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주택 매매가 약 50만 건 됐는데 이제 2021년도에 100만 건에 비하면은 약 50만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택 매매가 이제 그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가격 하락의 어떤 징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 어떤 뭐 취득세라든지 또 그런 이제 종합부동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제 어떤 주택 거래가 줄다 보니까 세수도 줄어들겠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추이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2020년 8월 달부터 약간 이제 감소를 하다가 작년 이제 가을 기점으로 약간 올랐었는데 1월 달도 보면은 이제 428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현재는 이제 매수 우위시 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매수자들이 주택이 이제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은 주택의 어떤 약세가 예상합니다.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월간 증감률을 보더라도 이제 뚜렷하게 약세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제 주택 시장이 어떤 그 경착륙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라든지 어떤 그다음에 규제 지역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청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뭐 여러 가지 걸 이제 규제 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공급 측으로 봤다 그러면 이제 수요 측을 보겠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도 수요가 되겠고 인구 쪽도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수요 쪽을 우리가 이제 유인할 수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3년도, 2020년도까지 연도별 인구수 및 남녀 간 격차를 보면은 인구가 이제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만 명, 2021년도에 19만 명, 작년에 2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산율이 적어지고 고령화가 많아지고 또 코로나 영향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제 고령화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사망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인구 어떤 감소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구는 줄고 있지만 또 그 세대는 또 1인 세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2016년도에 1인 세대가 35%였는데 2022년도에 41%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수요의 어떤 이제 긍정적으로 보겠죠. 이제 4인 세대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이제 그 통계를 보면은 이제 그 연령대별 이제 그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령대별 인구 비중을 보면은 0에서 9세 정도가 이제 한 6.87%, 그 다음에 10대가 9%, 20대가 12%,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14.39%, 50대가 16.74%,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40대, 50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40대, 50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10년, 20년 지나면은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6%, 6.87%인데 점점 더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 이제 그 10대 이하, 20대 이하는 굉장히 앞으로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5세까지 보는데 그 생산 가능 인구도 굉장히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어떤 잠재적인 수요층은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연령대별 인구 비중을 보겠습니다. 약 10년간 보면은 50대는 증가하고 있고 60대는 굉장히 급하게 증가하고 있죠. 70대도 굉장히 급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0대, 또 10대 미만, 특히 10대 미만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를 우리가 이제 고령인구로 봤을 때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은 2013년도에 12%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4.8%였는데 작년에는 18%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보는데 향후 한 5, 6년 후에는 20% 이상 예상하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로 한국이 이제 진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대비 2020년 시도별 주민등 인구 증가 현황을 보면은 이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이제 충남, 세종, 인천, 경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인천과 이제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도 개발되고 또 서울에 높은 전세가 때문에 이제 인천하고 경기 쪽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했다는 거죠. 특히 서울의 감소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인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8만 명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부산, 경북, 대구 쪽도 많은 인구가 감소.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젊은 인구가 수도권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감소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1986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면은 이제 1987년에서 1991년도까지는 이제 1차 상승을 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이제 큰 이벤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일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이 공급되면서 이제 1991년도부터 이제 IMF 때까지 이제 주택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가 끝나는 1998년도 해가지고 이제 2006년도까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2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약 7년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해가지고 약 7, 8년 동안 3차 상승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1차 상승 후 조정, 2차 상승 후 조정, 3차 상승 후 조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택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주택이 또 부족한 게 또 현실이었고, 근데 이제 그 반대 현상이 이제 주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요층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도 굉장히 올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입주량도 이제 적지 않은 물량이 있고 또 고령화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주택이 향후에 이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는데 이제 가격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된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지루한 기간 조정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분간 이제 어떤 강남권의 아파트가 또 많이 입주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 영향을 해가지고 또 기준금리도 향후에 이제 뭐 당분간 뭐 1, 2년 정도는 계속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약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울 아파트 입주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